안녕하세요, 올렉선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의 상승세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지수는 1.93%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1.43% 상승, 그리고 다우 지수도 1.0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이 상승을 해주는 바람에 며칠째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며칠 전 테슬라가 8% 가까운 급등을 보였고 어제도 1.48% 상승을 하면서 $1000에 드디어 안착을 했죠. 이어서 어제는 엔비디아가 9.8%나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FOMC 회의 이후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시장은 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많이 빠졌던 주가가 빅테크를 중심으로 상승을 시작하면서 증시 전반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고 해도 빅테크가 움직이지 않고서는 혼자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런 빅테크 기업 중심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차게 오르기 시작을 해야지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낙폭이 깊었던 만큼 빠른 반등이 필요했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이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나 주가가 빨리 안정세를 찾을 것 같고요. 이제 곧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도 반영이 되어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통계 작성 이래 5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음을 반증해 보였습니다.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 2만 8천 건이나 줄어들었고, 전문가 예상치인 21만 건보다도 크게 하회를 하면서 증시 상승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각종 재난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이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저축했던 돈도 다 써가고 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까지 겹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실업자들을 일자리로 빨리 복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설적이긴 하지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도 최근에 이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하다고 말을 하면서 고용시장의 회복에 따른 큰 폭의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를 했었죠. 그만큼 고용지표의 빠른 회복세로 인해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35까지 치솟았던 변동성 지수인데요. 어느새 21.67까지 떨어졌습니다. 투자 심리를 나타내주는 빅스 지수인데요. 투심이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FOMC를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빠르게 회복하는 중입니다. 자, 이와 함께 변동성 지수도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투심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대외적인 악재들이 있긴 하지만 이 변동성 지수의 흐름만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침공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과 유럽 등 이 서방 국가 정상들이 참가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죠.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 좀 더 강력한 대러 압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나온 기사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됐던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하던 국제유가의 가격도 다소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강대강으로 치닫다 보면 더 큰 우려를 낳을 수도 있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제 회의 결과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탈출구를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득보다 실이 더 큰 전쟁이었고요. 전쟁을 그만둘 그런 명분만 확보가 된다면 러시아 사태는 일단락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정보 저장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 인텔 등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반면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이나 논리와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CPU나 GPU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를 낳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차 시대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면서 더 많은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게 됐고 AI와 메타버스 등의 등장으로 이제는 정말 핵심 소재로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부품으로 단순 연산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유리하죠. 최근에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각종 데이터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크게 활용이 될 전망이라서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제까지 기업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GPU는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하고 생산은 TSMC와 삼성전자에 맡겨왔었죠. 자, 이렇게 반도체 칩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르고 설계 도면을 받아서 위탁 생산만 해주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는 팹리스 업체이고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 업체인 거죠. 자, 거기에 작년 1월부터 인텔이 포함이 됐죠. 메모리 반도체만을 생산하던 인텔이 향후 팹리스 업체들의 위탁 생산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파운드리도 함께 운영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발표회에서 앞으로 엔비디아의 제품을 인텔에 맡겨서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니까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파운드리 후발 기업인 인텔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하나 얻은 셈이기 때문에 어제장 그 무겁던 인텔도 무려 6.94%나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힘이 느껴지죠. 자, 현재도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비해서 더 크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더 많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클라우딩 컴퓨터와 AI 등 대규모 백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 현재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의 GPU 수요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PU의 쓰임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마다 더 많은 고성능의 렌즈가 탑재가 될 테고 고성능의 GPU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비단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게 될 로봇이라든지 드론 등 GPU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즉 가상세계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도 GPU는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도 좋을 것 같고, 자,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다면 SOXX나 SOXQ가 있고요. 국내에도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구성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TSMC, 인텔, 브로드컴, AMD, 퀄컴, ASML,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정말 쟁쟁한 반도체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어제장 SOXQ도 5.36%나 정말 크게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역시 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 시에 이 둘의 수익률은 비슷할 것 같은데 다만 환율과 시차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괴리율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큰 돈을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세금 관련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앞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만 같지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정을 지나고 나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실적과 이 성장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가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인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통해서 모아가시면 나중에 분명히 큰 수익도 챙겨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Y나 QQQ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SOXQ가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있고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 투자금에서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모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 하락장에서도 전혀 부담스럽거나 초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세일을 할 때 더 많이 담고 싶은데 이 한정된 투자금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공감하신다면 장기 투자를 준비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자, 그런 마음 변치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